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저희 교감 선생님과 행정과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산업고등학교 교장 홍세철 인사드립니다. 먼저 교감생. 교감선생님, 과장님 위로 좀 올라가실게요. 예. 먼저 이윤희 교감생과 김진희 교육행정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자 중등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에 따라 유재수 교감생께서 거제 장평중학교로 발령되어 가시고 그 후임으로 이윤희 교감생께서 성포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승진되어 본교로 발령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무를 총괄하시고 인사 업무를 담당하실 이윤희 교감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정갑숙 행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출장을 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인사복무 교육훈련 및 학교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김진희 교육행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과정 여러분, 오늘 경남 산업고등학교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14호 남마돌로 인한 가정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었는지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님을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알차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의미에서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에 있으시는 학부모님과 교육과정 여러분에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 직업을 찾는 학교로 만들어 학생,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고 노력하여 왔으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뢰와 존중이 깃든 학급 문화를 만들고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취업 역량 강화 사업, 특성화 고 핵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우수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경영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소통, 협력, 공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 직업을 찾는 학교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님,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부모님, 지역 주민, 교육 공동체가 가족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긍정적인 작은 행동 변화 하나에도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고 인내하면서 신뢰와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산업고등학교 모든 교육 공동체 가족들이 코로나19 극복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소망하는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과정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금 교직원들 다 소개를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교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과 각부 부장 선생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네, 먼저 부장 선생님들 좀 앞으로 다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자, 차렷, 경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부의 육재근 부장님, 인성안전부의 조영창 부장님, 교육과정부의 김기환 부장님, 스마트 팩토리과의 하태환 부장님, 조경원예과의 황정신 부장님, 교육연구부의 김수미 부장님, 죄송합니다. 교육평가정보부입니다. 김수미. 제가 아까부터 두 부서가 엄청 헷갈렸거든요. 두 부장님이. 그 다음에 직업교육부의 최기은 부장님,
교육연구부의 정지연 부장님, 취업지원부의 서설희 부장님, 그 다음에 외식조리과의 최유래 부장님, 1학년부의 김소라 부장님, 2학년부의 이지행 부장님, 그 다음에 미용예술과의 하부의 부장님, 부장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잘하십니다. 자, 차렷 경례. 다음은 담임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모두 올라와 주십시오. 자, 1학년 선생님 앞에 서시고, 네, 2학년 선생님, 네, 뒤에 서시고. 자, 차렷 경례.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1학년 1반의 서상재 선생님, 2반의 오상훈 선생님, 3반의 정지연 선생님, 4반의 정윤희 선생님, 5반의 김소라 선생님, 부장님, 6반의 이지혜 선생님, 7반의 이혜련 선생님. 네, 잠깐 자리를 뒤쪽으로. 네. 자, 이제 2학년 담임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2학년 1반의 신민균 선생님, 2반의 이현우 선생님, 3반의 이지행 부장선생님, 4반의 이채영 선생님, 5반의 양소영 선생님, 6반의 이승희 선생님. 네,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자, 3학년 소개하겠습니다. 3학년 1반의 부장선생님 안 계시죠? 2반의 이성현 선생님, 3반의 이다솜 선생님, 김다솜 선생님, 죄송합니다. 4반의 이윤주 선생님, 5반의 이수영 선생님, 6반의 이길숙 선생님, 7반의 김조은 선생님. 네. 자, 모두 차렷 경례. 네,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름 정말 잘 외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헷갈렸네요. 이제 다음으로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진 환경 개선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영상을 한 5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이 있는데 시청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소리 없습니다, 지금. 당황 안 하시고.
예, 우리 이 모든 게 선생님들과 우리 행정실 직원들과 우리 뭐 교장 교감생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부터 각 부서별로 연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물에 보면 6, 7페이지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이거 영상이니까. 먹고 혈당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식후의 혈당이 140 이하가 됐고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대상은 지도받은 교원 중 최소 1인 이상입니다. 교원이 탑재한 교육활동 소개자료, 활동 추진 실적을 참고하셔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제외됩니다. 우선 각종 포털 검색창에 에듀로를 검색합니다. 모바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클릭하신 뒤 해당되는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녀 수를 입력하시고 학교 찾기를 통해 학교를 선택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부여된 본인 확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녀 정보 확인이 마무리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질문의 5가지 척도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서술식 응답의 경우는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결과는 선생님들이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안전부에서 학교폭력, 자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성안전부장 조영창입니다. 지금부터 그 학교폭력하고 자살,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학교폭력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학교 내외,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학교 폭력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저희 어른들의 이제 기준에서 보면은 일반 흔히 아는 폭력은 폭행이 있겠죠. 폭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집단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주 형태는 여기에 보시면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형태는 주로 정신적인 피해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서로 싸우지를 않고 폭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싸우는 이유는 서로의 뒷담화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싸우게 되는데 매번 학교폭력 접수되는 형태를 봐도 학생들끼리 서로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서로 자신의 얘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든 참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 내용은 내가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내용이다. 이게 상당히 불쾌하고
나는 다른 학생들을 쳐다도 못 보겠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게 학교폭력이라는 겁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입니다. 유인물에 저희가 잘 적어 놓았는데요. 가정에서 이러한 학생의 그 언어적이나 또는 행동들의 변화가 있다면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해 학생 또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평소에 잘하던 학생들이 조금 평소보다 좀 까칠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부모님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관계가 원만한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학교 안에서 위원회가 꾸려져서 실행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좀 대응 매뉴얼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학생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 부모님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 관련 학생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개별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게 사안 조사입니다. 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피해 정도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경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쪽 부모님한테 사안 조사가 끝난 뒤에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쭌 다음에 좀 잘 상대방 부모님과 학생하고 잘 얘기를 해서 마무리하시겠다 하면은 저희가 전담기구에 사안 조사 보고서를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해도 전담기구에 사안 조사를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에서 하는 역할은 이 사안들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과 학생이 합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인에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만약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여기서 일이 더 크게 번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상대방과 합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 서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학생들이 여기서 종결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전담기구 이제 저희가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갔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되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생활 기록부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됩니다. 단 사안 접수된 내용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지 좀 더 학교에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뿐입니다. 근데 이 학교장 자체 해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더 일이 커지게 되면은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거는 거제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원청에 저희가 사안 조사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교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점을 해서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학교에서 징계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조치가 가해 학생과 부모님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경우에 조치 불복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조치를 통보할 때 서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서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치 수용을 하고서 달게 징계를 받겠다 하면은 학교에서 내려진 징계를 잘 이수를 하면은 됩니다. 단 이 경우에 이제 심의위원회에 갔을 경우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좀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졸업 후에 몇 년간 기록이 삭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살 예방입니다. 저도 이 학교 와서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이겁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손에 자해 흔적이 있다거나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선 가장 놀랐던 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니? 자살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학생의 얘기를 좀 경청을 하고 학교 상담 선생님의 얘기를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자해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손목 같은 데에 일자로 되어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살은 학생들이 요즘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육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한테서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지금 체벌이 금지되었죠.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자식에 대한 그 훈육의 목적으로 매를 들었다면은 그게 아동학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교육하실 때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매를 대시거나 매를 들거나 손찌검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자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학교 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눈에 멍이 들었다거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상담했을 때 집에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돼야 됩니다. 그전 부모님께서도 학교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거는 부모님하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꼭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이 엄청 중요되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찌검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혹시 그 유인물 가져가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이해에 대해서 취업지원부장 서설희 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부 교사 서설입니다. 2022학년도 현장실습과 취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실습 방침은 몇 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 기간은 교육부 규정상 최대 3개월입니다.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합니다. 현장 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는 참여기업인 경우 2023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이며 선도기업인 경우는 수업 일수 3분의 2 경과 지점,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미참여 학생인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현장 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기업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실습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 등 학교 교사와 학교 전담 농사가 반드시 해당 기업체에 사전 답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답사는 안전을 점검하고 기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실습이 시작되면 수시 비대면 또는 대면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노동이 아니라 배움이 중심이므로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에만 현장 실습을 파견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 배달 등은 현장 실습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발굴한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찾아오는 기업체도 현장 실습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현장 실습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올해 9월 15일 현재 현장 실습 추진 현황입니다. 자, 먼저 공업 계열인 전기과와 산업설비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주관하여 삼성중공업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선발 과정을 1학기 때 실시하였고 전기과 3명, 산업설비과 2명의 학생들이 삼성중공업 기술교육연수원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과 경상남도 교육청 주관 반도체 회사인 스태츠치펙코리아 현장실습 선발을 1학기에 실시하였고 9월 20일 내일부터 전기과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학교에서 발굴 중이며 발굴 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외식조리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대기업 리조트인 현장실습 선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 평창 리조트 5명, 휘닉스 제주 2명이 현장실습 중이며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 CJ제일제당인 몽중헌 덕후선생의 각각 1명씩 현장실습 중입니다. 그 외에 통영에 위치한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1명, 삼성 사내 식당인 두경산업 2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2명 현장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용예술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와 5년 이상 협력 관계를 맺어온 대형 헤어샵과 1학기에 채용 전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합격한 23명의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서 96시간 추가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였고 10월 말경에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타 피부관리나 네일샵으로도 현장 실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원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 고졸채용 공무원에 1명 지원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조경화해 관련 양봉 버섯 재배 등으로 현장 실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을 나갈 때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 정부에서 주는 혜택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장 실습 지원금이 있습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일당 6만원씩 최대 3개월 최대 360만원을 기업에서 주는 수당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부 하이파이브 시스템의 현장 실습 일지를 잘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기준일로부터 30개월 내 1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의무 종사하며 학생 1인 1회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정책을 취업을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요. 2년간 300만 원을 적금하며 만기 때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각 지자체별 주택 지원, 차량 지원,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생편이나 직접 학교 취업지원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 앞에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보려고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좀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담임선생님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평가정보부에서 박혜성 선생님 나오셔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평가정보부 교사 박혜선입니다. 받으신 종이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건 아니고 요즘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인터넷 과의존이 굉장히 심각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이나 혹은 진단조사를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단조사에 참여를 했었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는 사례랑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혹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사이트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지금 스마트 단말기를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아직 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학교랑 달리 윈도우 기반의 기계가 아니라 크롬 기반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받기로 되어 있어서 단말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9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혹시나 배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정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목표한 시간이 거의 정확히 맞았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 오랜만이라서 저희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많은 참석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 지금 많이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선생님들 학부모님 다 바로 매칭 되시나요? 따로 매칭 여기서 작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학부모님들 일어나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모시고 교실로 갈 겁니다. 혹시 담임선생님 못 만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 교실에 가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좀 인사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의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